바꾸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제 경선위원회에서는 확정된 판결도 자료가 아니다. 또 저희가 신문을 추적한 것도 자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임명을 거론해서 그 사람들의 진술을 검증위원회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맹영규 위원장의 경우에는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정 의원, 도대체 이게 공개하려는 자료가 뭔가? 그래서 저는 이명박 씨가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범인 도피를 저질렀고, 두 번째, 거짓 편지를 쓰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흔들어댔고, 또 세 번째로 당에서 출당 요구를 받으니까 당을 모든 걸 폭로해버리겠다 해서 출당을 면한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 정도의 파렴치 범죄인을 어떻게 우리 당의 후보로 몰고 갈 수 있겠느냐. 맹 선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 선배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보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본선은 물론이고 경선 전에 낙마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당의 구도가 지금 3자 구도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 사람이 먼저 낙마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큰 또 피해가 있겠나. 참 고민이다 하면서 거의 옆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쓰러질 정도로 얼굴이 휘휘시돼서 같은 겁니다. 그게 맹선배랑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이명박 시장은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저보고 뭐 이명박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자기네 캠프에 와서 일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 캠프 사람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으니까 뭐 마치 화가 나서 제가 무슨 박근혜 캠프 쪽으로 간 것처럼 그런 식의 그 파렴치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듣고 기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이 부정을 쉬면서 알아보고 그리고 밝히지 않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제가 형사고소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저도 인격과 명예가 있는데 무슨 이 캠프 저 캠프 다니는 그런 뭐 정상 몰이대로 저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경선위원회, 검증위원회 이사철 위원장이 이게 별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철 위원장이 심규철 위원회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메모가 돼 있을 텐데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정 의원 더 자료가 있냐. 그래서 딴 자료는 지금 연구 단계고 나는 확실한 단계로 그거 하나다. 그랬더니 이명박 전 시장이 그러면 발표된 게 맞냐?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는 게 맞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었냐고. 그냥 확정 판결 분명히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랬냐고 자기가 제 전화를 듣고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새로운 자료는 아닐지 모르죠. 그러나 제가 새롭게 찾아낸 자료입니다. 왜 이게 어렵게 찾아졌냐 하면 동아일보 99년 4월 9일자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명박 전 시장의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명박 전 시장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선거법은 유죄가 돼야 되는데 왜 무죄를 했냐면서 내려보냈고 그리고 그 대신에 범인 도피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찔했던 겁니다. 이게 도무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황당한데 또 신문에 나타난 판결 결과를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김유찬 씨를 찾아간 겁니다. 여기 김유찬 씨 전화번호 다 있어요. 김유찬 씨를 만나서 12시에 만나가지고 1시 반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다른 이야기 한 거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그 범인도피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냐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형님 그는 제 기억으로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았다 하고 제가 대법원 판결을 검색한 겁니다. 검색 과정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왜냐하면 해방 후에 이 파렴치한 범인 도피 행위가 처벌받은 게 20건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범인 도피를 붙이니까 99년도 경을 붙이니까 이거는 빠짐없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는
피고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드릴 자료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법원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법원 공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명박의 3인이라고 나왔고 상고 이유 제5점에 범인 도피에 관해서는 그 상고가 이유 없다고 해서 확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벌금 700만 원의 선거법이 확정된 걸로 되어 있지만 선거법상으로는 벌금 400만 원, 범인 도피죄로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제가 이름 거론한 사람이 지금 누구누구가 있어요. 저도 흥분이 돼가지고 이사철, 백영규, 강삼재 얘기는 했습니까? 이 강삼재 총장은 제가 소위 그 안기부 자금 사건으로 변호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 하면 그때 이명박 씨가 이제 발언이 좀 신중치는 못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기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회창 씨랑 노무현 대통령이랑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인간적으로는 노무현 씨가 100번 낫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강 총장이 그 사람은 파렴치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도 남을 인간이다. 도대체 은혜를 모르고 배신을 일삼아온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96년 바로 9월 달에 이 김유찬 통로위에 전개된 과정에서 이명박 씨가 범인 도피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회의의 정치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꼭 정의봉이 지금 하는 것처럼 공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철 대변인이 몰아세웠을 거 아닙니까? 국민회의는 정치 공작을 그만하라고 물어봤어요. 정동영 씨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제. 범인 도피도 싶은 게 확정이 됐고, 거짓 편지인 것도 또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당으로서는 너무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해요. 16년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명박 처범은 그냥 소설처럼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상대당에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감출 수 없는 바에는 이 파렴치성을 드러내고 그래도 당원들이 찍겠다. 그래도 국민들이 지지하겠다. 그러면 제가 잘못이죠. 제가 병신이죠. 제가 돌출분자고 제가 통제되지 않는 인간이죠. 그러나 이게 국민들한테 최소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이런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앞세워서 법과 질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얘기가 옆으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강삼재 의원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신한국당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에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도 안 막아가지고 보호도 안 해주면 되겠느냐. 만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사법 처리된다든가 그러면 자기는 전 지구당에 내려간 불법 정치자금의 실체를 공개해가지고 같이 죽겠다. 이렇게 아주 자해공갈당과 유사한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강삼재 총장은 대가 세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려면 물러가라고 해가지고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마 이용구 대표위원이 계셨을 거고 그 이후의 곡절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겨우겨우해서 출당을 면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당을 면한 이후에 집권당의 그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이용해가지고 겨우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냥 반에 선거법이랑 범인 도피를 생각하면 이게 구속이 몇 번 돼도 될 그런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그 내용은 그리고 1심과 2심의 판결은 제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씨 측이 내놓을 리가 없고 또 김유찬한테 가서 그거 달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좀 연구스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이명박 씨 측에서 내놔야 될 겁니다. 1심, 2심 판결만. 그래서 범죄위원회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드러난 사실, 문제될 수 있는 사실을 갖다가 하나하나 찾아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보니까 뭐 판결문, 신문, 사진, 이것밖에, 그 사진인가 저거 천연색 사진. 이게 저도 뭐 특별히 제가 찍어놓은 사진도 아니고, 이게 조선일보 여기 저 사진 여기에 가면 이게 이명박 씨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기자회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사진 저거. 이게 그렇게 뭐 자기 방에 기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는 뭐 김유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한테 정직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게 바로 김유찬 씨가 출국하기 전에 편지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씨가.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김유찬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들고 봐라. 김유찬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편지를 썼다. 나한테 전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식의 도덕성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나라당의 후보를 내세워서 그냥 말을 앞세워서 후보를 치러 나갈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로 만약에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아직도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감출 걸 감추고 건강진단을 하면 나올 그런 중대한 흠을 가지고 그냥 감춰가면서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96년도 10월 2일자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십시오. 조순영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조순영 의원이 우리 한나라당 사람입니까? 저쪽 당에서 후보가 선정되면 즉시 들고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당인으로서 감추는 단계를 지난 것 같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찍 드러내는 것이 일찍 드러낼수록 당에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뭐 제가 어저께 이제 후보직을 사직했습니다만 박근혜가 유리해진다, 불리해진다 이런 문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그 잘못을 감추고 파렴치하게 저를 갖다가 뭐 자기 쟁표에서 일하려고 그러다가 뭐 못하게 되니까 뭐 그냥 박형식 쪽이 어떻게 기탁하다가 사표낸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파렴치범의 수법 아닙니까? 저는 수요일까지 이명박 시장이 반성을 하고 제 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밝혀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 간곡히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개인으로서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남겨두기 위해서 수요일까지 시간을 주겠습니다. 네네. 아니 강 총장이 직접 그러니까 그런 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첨부했겠죠. 그렇다고 강 총장한테 가서 진술서를 써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정치하는 분한테. 그걸 이제 강 총장한테 물어보면 명백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들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자세한 그거는 거의 실적이 이명박 씨가 이해창보다는 노무현이가 인간성이 낮다. 뭐 그렇게 기사가 보도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정락 그때 변호인도 있었고 그 당시에 과연 서정우 변호사가 계셨는지 아니면 장기욱 변호사가 계셨는지 주로 네 사람이 이주영 의원이 계셨는지 되게 5사람이 변호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침을 먹었는지 점심을 먹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당을 그렇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국화시켜버리겠다는 그런 그 산을 쥐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한나라당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원들한테 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도 지금 6.25 전쟁으로 따지면 부산 낙동강도 무너지고 부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깜빡하면 5, 6도로 밀려갈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또 20일날 제가 윤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위원회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20일날 오후 5시에 때 제가 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임명진 목사라는 분은 또 이게 무슨
폭풍인 게 드러나면 수위를 더 높여서 출당까지를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저로서도 맹영기 의원의 이름을 끌어내고 강삼재 의원의 이름을 끌어대는 게 마음 편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명박 시장이 이제는 저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뿐이 아니다. 다른 길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삼재 총장이 전했다는 말씀을 자세히 이게 워딩이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쌍소리를 섞여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면도 있는데 제 기억은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다가 이해창보다는 노무현이가 인간성이 낮다는 기자회견이 보도된다는데 참 그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할 수 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중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강 총장의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강삼재 총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인간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인간이다. 도대체 내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땐 자기가 선거법으로 몰린다고 해가지고 당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다 전국 지구당에 배달된 그 정치자금의 실체를 공개하고 자기랑 같이 죽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삼재 총장이 그 이명박 시장한테 거의 욕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욕은 좀 적절치 않아서 나중에 정도 부정을 하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XXX 같은 놈이 다 있다 하면서 욕을 해서 내쫓다는 겁니다. 현재 강삼재 총장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젊었고 배가 센 입장이었지만 당시의 지휘부는 좀 연약한 분 아닙니까? 이용구 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협박 내지 공갈 이런 거를 못 이겨서 결국은 그때 신문 보면요 거의 탈당 내지 출당 수준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료가 왜 그게 자료가 아니라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다 복사를 못해갖고 10부 정도 복사해 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출한 자료를. 그래서 검토를 하면 그 실체를 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아직도 의문을 갖는 거는 그래도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공신력이 있는 신문인데 왜 99년도 4월 9일자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면서 왜 범인 도피 부분은 무죄로 선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지 그때 주심이 아마 이용훈 대법관인가 아마 지금 대법원장 되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주성영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성영 의원도 밝힐 걸 밝히고 강삼재 의원도 밝힐 걸 밝히고 또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김유찬이가 또 얘기할 거는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분이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을 가진 분인가 또 국민에게 어려운 때에 법과 질서를 호소하면서 지켜달라고 호소할 만한 그런 분인가. 저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두 가지를 해보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명박 씨가 그 범인 도피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를 정인봉 사건 이전에 알고 있었나 하고 물어보면 아마 99% 몰랐다고 그럴 겁니다. 제가 15대 의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거법 아니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지 그 파렴치한 범인 도피행위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그건 이사철 의원도 15대 의원이었고 백영기 의원도 15대 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까지. 96년도에 강삼재 총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의원한테 출당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저도 그때 당의 핵심적인 입장도 아니고 해서 지도부에서는 저 사람이
너무 부담이 된다. 난생 처음 신한국당 대변이든 김철 대변인이 그때 정동영 그 국민의힘 대변인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정중하게. 내가 이명박의 거짓과 허위에 놀아나서 상대당을 비난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정중하게 사과한다. 이게 신한국당이 생기고 나서 국민회의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부에서는 저 사람이 눈치가 있다면 우리처럼 그냥 뭐 법률특보직을 사직을 하면 되지 할당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눈초리였는데 결국은 그걸 버티기 위해서 이제 지도부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자금 집행을 한 사람은 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다 자폭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강삼재 총장은 거기에 굴하지는 않고 그따위 식으로 정치를 배우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물리쳤는데 강삼재 총장한테만 하겠어요? 만만한 사람한테 좀 말이 맥힐 사람한테 해가지고 결국은 출당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15대 총선 당시에 이명박 그때 당시 의원이 이런 불법 정치 자금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나요? 그거는 그래도 자기한테 전달된 자금이 있고 또 위원장들끼리 이렇게 대충 물어보면 또 얼마 받았냐 하는 이야기들을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적법하게 모금된 자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빌미로 해서 내가 당적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치사한 생각을 한 것도 틀림없습니다. 어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박 대표 대리인도 좀 황당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황당한 게 김재원 의원인데요. 뭐 제가 그 후배한테까지 뭐라고 진짜 이 기자회견 자리만 아니면 욕을 한 바가지 해보고 싶은데 그만큼 저는 캠프 쪽이랑 연락이 없는 통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직이네 공작이네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 제가 모은 자료를 보면 이 신문들은 제가 12만 원인가 주고 조선일보에서 구해온 자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문 스크랩 인터넷 추적하고 법원 공부 카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들어 온 것들이 이게 이명박 씨의 도덕성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전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전 시장은 뭐 사람이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이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받고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용서될 수 없는 잘못, 대통령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잘못,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이 원하는 게 뭐고 국민이 원하는 게 뭐고 또 그 양반이 장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뭔가를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사철 대변인이 공정이라는 내용이 전혀 전화까지 있는데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얘기했습니다. 확정 판결이다 그게. 그리고 저는 어저께 그렇죠. 확정 판결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몰랐습니다. 그걸. 그래서 저는 어저께 사실은 이 자료를 미리 같이 냈으면 좀 경선위원회가 조금 더 현명하게 신중하게 처신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자료만 제출하라고 그랬지 의견을 담으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고 제 의견을 담는 경우에는 또 검증위원회가 공정하게 또 검증하는 데 지장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검증위원회 내기로 했던 예정된 자료와 그다음에 김유찬 씨 연락처 또 저의 오늘의 의견 이런 걸 담아서 이제 이렇게 뭐 서류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뭐 따로 뭐 증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 있으면 받아야 되지만 당시 목격했던 변호인도 계시고 강 총장이 그래도 제가 뭐 미우나 고우나 부족한 힘이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또 무죄가 확정됐는데 변호인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실 거고 아마 정치인으로서 제가 참 너무 마음 아픈 거는 그냥 만도 지금 탈당을 하고 계시고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조용하게 계시는 분한테 또 어떤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고 팩트는 팩트고
저도 이만큼 밀려가지고 이제 뭐 오늘도 뭐 딸아이는 절대 밖으로도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의 돌출적인 행동들을 다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래도 변호도 해드리고 그랬으니까 저의 충정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강 총장만 계셨던 게 아니고 또 이정락 변호사님도 계셨고 다른 변호인들도 몇 분 계셨기 때문에 제가 뭐 위험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명박 시장도 지금 공연히 뭐 어떤 쪽에 정치 공작을 라고 하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는 건 자기들의 자유지만 저를 정대협으로 몰았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으니까 모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 나름대로의 주장을 담아서 팩트를 정리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 계속 남으실 분이라면 저한테 뭐 사과 안 해도 좋긴 합니다만 뭐 사과하셨으면 합니다. 김인찬 씨는 사전에 좀 보셨어요? 제가 여태까지는 기자분들한테 한 번도 안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공작이라고 하도 그럴까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9년도 4월 9일자 동아일보에 너무 충격적으로 무죄 판결이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경실련이 아니라 저게 뭐죠? 높은 빌딩 쪽 경제인연합회 전경련 빌딩 17층에 찾아가서 사무실에서 12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 점심 식당이 좀 번잡하니까 한 30분만 지나온 얘기하고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이명박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저는 이제 목표가 그때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었느냐를 확인하러 갔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책을 2권을 써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출간을 하겠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을 비판한 글이다. 또 하나는 이명박 시장과의 그 집요한 그 애증관계를 자기가 팩트에 따라서 진술서를 다 첨부를 해서 정리해놓은 책이다. 그러면 왜 책 한 권만 내지 왜 2권을 내느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최소한 경선 전에 자기 책이 나왔으면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열린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책을 낸 데는 오해를 받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책과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그러한 책을 2개를 동시에 내서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식당에 가서 무슨 순두부인가 뭐 이거 같이 먹고 그러고 1시 반쯤에 헤어졌습니다. 점심 같이 했죠. 예. 이삼재 총장과는 그 사전에 지금 말씀 좀 나누시고 계시고요. 아니면 아니 근데 이제 일을 저지를 때 제가 꼭 무슨 캠프랑 연락하면 제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강 총장한테 이 얘기를 하면 정 의원 제발 살려주셔, 조용히 내버려 두시라고 사정을 하는데 제가 이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을 저지르고 그분한테는 인간적인 사죄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또 그분이 바로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뭐 제출은 이제 더 안 해요. 이제 뭐 제출해도 별게 아니랬는데 무슨 제출하겠어. 이제 기자분들한테 전화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20일 날 또 윤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거 준비해야죠. 수요일 날 이명박 후보가 예. 사과를 안 하면 뭐 형사 고소해야죠. 어떡하죠 그거.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명예훼손 말씀해요. 명예훼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그거는. 이게 전여욱 의원도 그걸로 지금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을 연락버린 일이 있다 해가지고 고소했던 거 아니까 최재천 의원이 오늘 10시에 판결 나온다는데 그 판결도 못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변호인인데 그것도 못 보고 왔습니다. 강 총장이 항상 무죄하다라고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면 또 강 총장과의 진실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강 총장을 변호했던 사람으로서 없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쌍소리까지 다 얘기하겠습니다. 또 이제 강 총장 워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황당무계한 소리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일단 언론 뭐라고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변호인들이 다 나와야 되고 뭐 진실 게임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강삼재 총장이 하늘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사실 당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공천심사할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공천심사위원이 당신 저 종로에 있다가 송파에 오는 게 낙하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하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을 위해서 땅바닥을 기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랑하는 당이고 또 제가 지켜온 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현재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손해를 일시적으로 입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어차피 드러나야 될 일이라면 드러나야 된다. 겪어야 될 아픔이라면 우리가 미리 아픈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모진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조사하시겠다는 그 내용이요. 네네. 김무천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김무천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무천 씨랑 관련이 거의 100% 관련이 있는 거죠. 1번, 2번은 김유천과 관련이 있고 3번은 강삼재 총장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김철 대변인이나 뭐나 그때 신문을 제가 보면요, 그 워딩은 거의 저간의 사정이 드러납니다. 그 이 시장은 그런 그 도피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인생 최대 실수고 반성한다라고 아니, 근데 생각하는 이제 건데, 그거는 인생 최대의 실수 있잖아요. 반성한다. 그건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이 뭐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사업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한테 법과 질서의 준수를 요구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나가지 않는 게 국민을 위해서 좋고 당을 위해서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요거는 그러면 자료만 현실에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형 지금 가져왔으니까 10푼밖에 없고요. 이거는 많이 가져왔고요. 어디 갔어? 바꿔줘. 자료 여기 있습니다. 하나 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갑시다. 아니 하나 저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안전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캠프에 몫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운하진 않으세요? 예? 서운하진 않으세요? 아니, 송파에서 모가지 잘리고서도 다시 맹영규 의원님한테 투표했던 내가 뭐 이 정도까지 서운해 하겠어요? 그래도 캠프에서 좀 다들 이렇게 좀 감싸 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제가 아직 미성년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당시 그 소파 그 옵션 심사 과정에서도 네네. 좀 뭐 이단 시작 측에서는 변호사님이 좀 오해가 있으셨던 거 아니냐. 아니, 오해 그런 거를 떠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가 미성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네네. 언론에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네. 따님도 지금 외출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로 네, 제가 이제 결국 6.25로 따지면 낙동강전선도 무너지고 네, 부산까지 물려 있으니까 아빠 이제 좀 제발 좀 조용히 지내세요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시면서 또 그 도이철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 인터넷에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이 또 그렇게. 인터넷에 돌출된 자가 없으면 전진이 있습니까? 역사라는 거는 돌출로 인해서 전진이 되는 거죠. 그냥 저 일렬 형태로 가는 그런 민족에게 발전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저지르고 또 잘못 저지르면 수습하고 또 앞서가서 잘 되면 또 그걸 가는 거죠. 네네. 바스켓볼하게 꼭 문제. 선발에게 그 참모진에 전화 왔는 거 없어요. 아니 저는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아니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통제가 되겠어요? 아니, 출근에 있는, 바스켓 출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나. 이거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저는 어저께 출판 기념회로 해가지고 그냥 저 작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할 생각도 안 해봤자 아니 내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 뭐를 어떻게 하려는 소리냐 해가지고 제가 신경질 내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 뭐 그런 전화를 할 수가 없죠. 이제는 20일 날 이제 유리위원회가 이제 아버지한테 제사짐 해가지고 사실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는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 그따위 일을 당하고 나서도 어떻게 한마디 못하고 나한테 왜 왔냐고 그러면 또 술잔도 안 받을 것 같아. 그게 뭐 이제 저는 정말 싸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 사람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맹의원님도 나오셔야 되고 강삼재 의원도 또 나와야 되고 이사철 의원도 나와야 되고 이명박 본인도 나와야 되고 이런 싸움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지 절대 무슨 뭐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진짜 그 한나라당이 97년도와 2002년도에 그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고 좌파 정권을 종식시켜야 되기 때는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